우리는 지금 어떤 비극적인 연극 속에 살고 있는가? 무대 위에서 남성과 여성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이 아니다. 그들은 본래의 빛을 잃고 왜곡된 그림자, 결함투성이의 모조품으로 변해버렸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두려워 떨며 숨지 말라. 이 연극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잔혹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 순간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다. 여성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힘은 과연 진정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번지르르한 감옥, 그들을 속박하는 또 다른 족쇄인가? 그들은 동밀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무장하고 독성이 스며든 경쟁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삼는다. 그들은 연결을 거부하고 고립을 선택하며 텅 빈 자존심의 요새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인정이라는 불꽃을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그 인정은 어디서 오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영혼의 울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차갑고 무감각한 알고리즘, 소셜미디어의 허상,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수정된 사진들 속에서 온 얄팍한 찬사일 뿐이다. 과연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자유인가? 여성의 영혼은 본래 신성한 여성성, 즉 생명을 키우고 사랑으로 연결한 힘을 품고 있다. 이는 깊은 직관과 따뜻한 포용의 원천이다. 그러나 현대 여성들은 이 원천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남성성의 가면을 쓰고 단단하지만 차가운 껍질 속에서 살아간다. 이 가면은 그들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본질을 질식시킨다. 그들은 사랑하고 키워내는 본능, 즉 진정한 사랑의 헌신과 열린 마음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그들이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완성의 공사 현장 같은 내면을 가진 채로 타인에게 진심을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외부의 칭찬에 의존하며 부서지기 쉬운 자아를 지탱하려 한다. 혹은 더 위험하게도 부드러움과 연결의 모든 형태를 거부하며 맹목적인 반항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꿈꾸던 삶인가? 그리고 남성들. 우리는 얼마나 더 비참한 풍자와로 전락했는가? 우리의 남성적 에너지, 즉 목적과 행동의 불꽃은 꺼져버렸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거세된 채 비굴한 수능자, 끄덕이는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거절당할 두려움인가? 판단받을 공포인가? 아니면 독성이 있다는 악인이 두려운 것인가? 우리는 본능과 내면의 목소리를 배신하고 반쪽짜리 관계와 무의미한 연결에 안주한다. 왜? 단지 외로움이라는 괴물. 우리 마음을 집어삼키는 그 그림자를 피하려는 것뿐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고 안정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안정은 거짓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다. 이것은 원형의 혼란이다. 음과 양, 여성성과 남성성의 영원한 줌이 깨져버렸다. 두 극은 더 이상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서로를 끌어당기지 않는다. 그들은 의심과 적대 속에서 대립하며 만남의 가능성을 신문의 법정으로 바꾼다. 모든 말, 모든 행동이 해부되고 분석되고 비판받는다. 우리는 이 의미 없는 전쟁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외로움으로 도금된 값싼 트로피. 그것이 전부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승리인가? 여기 우리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달콤한 위로의 말을 기대하지 말라. 이곳은 영혼의 수술실이다. 우리는 날카로운 분석의 메스로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고 아무리 끈적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드러낸다. 이 진실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도망치고 싶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거짓에 지쳤다는 신호다. 당신은 해방을 갈망한다. 당신은 진실을 원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부터 더 깊이 파헤쳐질 것이다. 현대 여성은 새로운 힘과 독립을 쫓는 과정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마음으로 연결하는 능력, 직관으로 생명을 키워내는 힘이다. 그들은 타인을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기회, 정복의 대상, 혹은 그들의 연약한 자아를 위협하는 적만 보인다. 억눌린 여성성, 인정받지 못한 욕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 모든 것은 조화롭게 통합되어 온전한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대신 그것은 왜곡된 형태로 부활하여 통제와 냉소, 끝없는 경쟁의 괴물로 변했다. 이런 여성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마주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세상으로 뿌린다. 그들은 독성이 스며든 관계를 만들어내며 사랑을 권력의 게임으로 바꾼다. 이는 그들의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상처, 혹은 남성성 자체에 대한 무의식적인 증오에서 비롯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치유의 길 대신 파괴의 길을 택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목적 없는 표류, 꽃 피우기도 전에 시드는 사람,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영혼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고독한 행성과 같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상실이 아니다. 이는 한 세대의 상실, 사회의 구조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조용하지만 잔혹한 짐식이다. 여성, 즉 생명의 불꽃을 지키는 이들이 내면의 나침반을 잃어버렸을 때 인류라는 배는 표류한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에 매달리지만 그 인정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 결코 진실하지 않다. 그들은 마음을 둘러싼 높은 성벽을 쌓는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결국 스스로를 외로움과 공허 속에 가둔다. 이 말들이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당신이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생각과 관찰에 닿았다면, 당신은 올바른 곳에 있다. 우리는 달콤한 거짓으로 당신을 달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에게 상처를 직시하라고, 그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잡으라고 초대한다. 당신이 이곳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갈망한다는 증거다. 당신은 얄팍한 거치에 지쳤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 의식의 심연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다. 이 글이 당신의 영혼과 공명한다면, 이런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 잠시 멈춰라. 우리의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진실의 횃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글에 마음을 담아 응답하라. 그리고 더 깊은 탐구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 여정에 동참하라. 당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진실은 때로 어두운 구석을 비추지만 그 빛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현대 여성의 영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 한다.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은 왜 스스로를 잃어버렸는가? 그들은 어디서 길을 잃었고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멀리 떠나게 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영혼과 연결된 깊은 상처를 파헤치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상실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현대 여성은 힘과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는 경주를 벌인다. 그들은 성공을 쫓고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숨가쁘게 달린다. 그러나 이 경주는 과연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 오히려 그들을 속박하는 새로운 사슬, 보이지 않는 감옥이 아닌가? 그들은 강한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자신을 무장한다. 그들은 부드러움을 약점으로 여기고 감정을 억누르며 경쟁과 통제의 세계 속으로 뛰어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가? 그들은 생명을 키우고 마음으로 연결하며 직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신성한 여성성을 잃어버렸다. 이는 그들의 본질, 그들의 영혼의 뿌리였다. 이 신성한 여성성은 단순히 감정이나 연약함이 아니다. 이는 생명의 원천, 사랑의 깊은 흐름, 모든 것을 포용하는 힘이다. 이는 어머니의 품, 연인의 손길, 자연의 속삭임 속에 살아 숨쉰다. 그러나 현대 여성은 이 원천과의 연결을 끊어버렸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차가운 이성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들은 성공의 척도를 외부에서 찾는다. 직감, 돈,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증표가 되었다. 하지만 이 증표들은 모래성과 같다.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삶인가?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이 현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은 학업과 커리어의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뭘 증명해야 한다. 완벽한 여성이 되기 위해 그들은 밤늦도록 일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사회가 요구하는 이미지에 맞춰 자신을 조각한다. 소셜미디어는 이 압박을 더욱 증폭시킨다.
인스타그램에 필터링된 사진들, 완벽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끝없는 비교의 굴레. 여성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고 사회가 원하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쓴다. 이 가면은 그들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영혼을 질식시킨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연기하고 연출하고 끊임없이 공연한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이는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상처.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온 여성성의 그림자다. 여성성은 오랫동안 약함, 수동성, 비성으로 치부되어 왔다. 현대 사회는 여성에게 강해지라고 외치지만 그 강함은 종종 남성성의 모방일 뿐이다. 여성들은 단단한 껍질을 만들고 통제와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 껍질은 그들의 본질을 가둔다. 그들의 내면에는 인정받지 못한 욕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 억눌린 감정들이 쌓여 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로 표현하여 그들을 지배한다. 그림자란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외면한 내면의 일부, 우리가 부정하고 숨기려는 부분이다. 여성의 그림자에는 부드러움에 대한 갈망, 사랑받고 싶은 욕구, 진정한 연결을 원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러나 이 욕망들은 약하다는 낙인 때문에 억눌린다. 여성들은 이 그림자를 마주하기보다는 그것을 외부로 투사한다. 그들은 타인을 경쟁자로 보고 관계를 권력의 게임으로 바꾼다. 그들은 사랑을 주고받는 대신 통제와 지배를 선택한다. 이는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상처가 더욱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많은 여성들이 부모와의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상처를 받는다. 어머니는 종종 딸에게 강한 여성이 되라고 가르치지만 그 강함은 종종 희생과 억압을 동반한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 즉 인정받지 못한 사랑의 갈망도 여성의 그림자를 기운다. 이 상처들은 무의식 속에 쌓여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성을 적으로 보게 만든다. 그들은 남성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을 통제하거나 시험하려 한다. 엄하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더 깊이 고립시킨다. 이 모든 것은 비극이다. 여성은 본래 생명을 키우는 자, 사랑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자였다. 그러나 현대 여성은 이 역할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타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기회나 위협으로 본다. 그들의 관계는 진심이 아닌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사랑을 권력의 도구로 바꾸고 친밀함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친밀함은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홀로 살아간다. 이 비극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상실이다. 여성이 신성한 여성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회 전체가 균형을 잃는다. 생명의 불꽃이 약해지고 연결의 힘이 사라진다. 우리는 점점 더 차갑고 기계적인 세상 속으로 미끄러진다. 이 세상에서 사랑은 거래가 되고 관계는 계약이 된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서로의 가면을 바라볼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희망이 있다.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치유의 길 쉽지 않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림자를 마주하고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는 것을 요구한다. 을 요구한다. 여성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억눌린 감정과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부드러움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사랑이 통제가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의 시작이다. 그림자 작업이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가 외면했던 부분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이다. 여성은 이 작업을 통해 신성한 여성성을 다시 깨울 수 있다. 그들은 다시 생명을 키우는 자, 사랑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이다. 당신은 이 말에 공감한가?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라. 이 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초대장이다. 당신은 이 비극의 관객이 아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용기가
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 가. 그러니 이 여정에 동참하라. 진실의 횃불을 들고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당신은 잃어버린 보석, 신성한 여성성을 되찾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대 남성의 영혼 속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은 왜 스스로를 잃어버렸으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목적, 우리의 생명력을 뒤흔드는 깊은 물음이다. 왜냐하면 남성의 상실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현대 남성은 어떤 풍자화로 전락했는가? 그들은 더 이상 목적의 불꽃, 행동의 힘, 이성의 빛을 품은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신성한 남성성, 즉 질서를 창조하고 길을 여는 힘은 꺼져버렸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거세된 채 비굴한 수능자, 끄덕이는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두려움이다. 거절당할 두려움, 판단받을 공포, 독성이 있다는 낙인에 대한 공포. 그들은 자신의 본능, 내면의 목소리를 배신하고 반쪽짜리 관계와 무의미한 연결에 안주한다. 왜? 단지 외로움이란 괴물, 그들의 마음을 집어삼키는 어두운 그림자를 피하려는 것뿐이다. 신성한 남성성은 무엇인가? 이는 단순히 육체적 힘이나 지배력이 아니다. 이는 마음의 명료함,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와 책임감으로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다. 이는 전사의 결단, 현자의 통찰,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아 숨쉰다. 그러나 현대 남성은 이 원천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의 기대, 타인의 판단, 그리고 끝없는 비교의 굴레 속에서 표류한다. 그들은 안정이라는 환상을 줬지만 그 안정은 거짓이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남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공의 무게를 짊어진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가정,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된다. 그들은 밤늦도록 일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남성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압박을 더욱 키운다. 완벽한 몸매, 성공적인 커리어,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비교의 칼날이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고 사회가 원하는 가면을 쓴다. 이 가면은 그들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영혼을 질식시킨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는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상처,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온 남성성의 그림자다. 남성성은 오랫동안 강함, 무감각, 지배로 정의되어 왔다. 현대 사회는 남성에게 강해지라고 외치지만 그 강함은 종종 감정의 억압과 타협을 요구한다. 남성들은 부드러움을 약점으로 여기고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 그들은 관계에서 진심을 드러내는 대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가? 그들은 연결의 힘, 사랑이 깊은 흐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용기를 잃어버렸다. 그림자란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외면한 내면의 일부, 우리가 부정하고 숨기려는 부분이다. 남성의 그림자에는 부드러움에 대한 갈망, 사랑받고 싶은 욕구, 진정한 연결을 원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그러나 이 욕망들은 남자답지 않다는 낙인 때문에 억눌린다. 남성들은 이 그림자를 마주하기보다는 그것을 외부로 투사한다. 그들은 타인을 경쟁자로 보고 관계를 권력의 게임으로 바꾼다. 그들은 사랑을 주고받는 대신 통제와 지배를 선택한다. 이는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상처가 특히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 아버지는 종종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멀리 떨어진 존재로 기억된다. 이로 인해 남성들은 사랑과 인정의 갈망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둔다. 또한 사회적 기대는 그들을 더욱 고립시킨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성공한 남성으로서의 이미지,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고 순응하고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잃는다.
이 모든 것은 비극이다. 남성은 본래 길을 여는 자, 세상을 지탱하는 자였다. 그러나 현대 남성은 이 역할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타인을 동반자로 보지 않고 경쟁자나 위협으로 본다. 그들의 관계는 진심이 아닌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사랑을 헌신이 아닌 거래로 바꾸고 친밀함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친밀함은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죽음처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홀로 살아간다. 이 비극은 단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상실이다. 남성이 신성한 남성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는다. 질서의 불꽃이 약해지고 행동의 힘이 사라진다.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세상 속으로 미끄러진다. 이 세상에서 관계는 깨지기 쉽고 목적은 흐릿해진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서로의 가면을 바라볼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희망이 있다.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치유의 길은 쉽지 않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림자를 마주하고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는 것을 요구한다. 남성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억눌린 감정과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부드러움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야 한다. 그들은 사랑이 통제가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의 시작이다. 그림자 작업이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우리가 외면했던 부분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이다. 남성은 이 작업을 통해 신성한 남성성을 다시 깨울 수 있다. 그들은 다시 길을 여는 자, 세상을 지탱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할 길이다. 당신은 이 말에 공감하는가?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라. 이 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초대장이다. 당신은 이 비극의 관객이 아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용기가 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이 여정에 동참하라. 진실의 횃불을 들고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당신은 잃어버린 불꽃, 신성한 남성성을 되찾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무대로 시선을 돌린다. 현대 사회, 이 거대한 연극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키워주는 정원인가? 아니면 우리의 본질을 갉아먹는 황무지인가? 이 질문들은 단지 철학적 논쟁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결, 우리의 생명력을 뿌리째 흔드는 물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왜곡시키는 거대한 기계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표면 숭배하는 세상이다. 여기서 가치는 깊이가 아니라 겉모습으로 측정된다. 사람의 품격은 그들의 내면, 정직함 또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대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 필터링된 사진, 순간적인 주목의 양으로 판단된다. 이 세상에서 이미지는 정체성을 대체했고 진실은 화려한 포장지 속에서 질식한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서로의 가면, 서로의 연출된 모습을 바라볼 뿐이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인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소비 문화가 있다. 소비 문화는 우리의 욕망을 조작하고 우리의 영혼을 상품으로 만든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세뇌된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이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텅 빈 우물과 같다. 아무리 물을 퍼올려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이 문화는 우리의 내면을 비우고 우리를 외부의 찬사에 의존하게 만든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얼마나 가치 있어 보이는가 라는 질문에 집착한다. 소셜미디어는 이 병폐를 더욱 증폭시킨다. 한국 사회에서 이는 특히 두드러진다.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에서 완벽한 삶을 연출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화려한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완벽한 피부와 몸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 하지만 이 도구들은 거짓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우리의 불안을 키운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낀다.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간다. 이 문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병들게 한다. 여성은 강한 여성이란 이미지에 맞춰 자신을 조각해야 한다. 그들은 부드러움을 숨기고 경쟁과 통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 즉 직함, 돈 또는 소셜미디어의 팔로 숫자로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 인정은 모래성과 같다.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남성은 성공한 남성이라는 이미지에 짓눌린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들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잃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신성한 남성성, 즉 목적과 행동의 불꽃을 잃어버린다. 이 모든 것은 집단 무의식의 상처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사회는 신성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왜곡시켰다. 여성성은 약함과 수동성으로 폄하되고 남성성은 감정 없는 지배력으로 축소되었다. 이 왜곡된 모형들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한다. 우리는 더 이상 연인의 열정, 현자의 통찰, 어머니의 포용, 전사의 용기를 온전한 형태로 보지 못한다. 대신 우리는 그들의 왜곡된 그림자, 흐릿하고 결함투성이의 모조품만을 본다. 이 모조품들은 우리의 관계를 깨지기 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 이 왜곡은 특히 심각하다.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와 현대적 자본주의가 충돌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불가능한 기대를 강요한다. 여성은 가정과 커리어를 동시에 완벽히 해내야 한다. 그들은 현모양처와 커리어 우먼이라는 두 개의 가명을 동시에 써야 한다. 한다. 남성은 가족을 책임지는 동시에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성공을 증명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 기대들은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그들을 고립시킨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 또는 위협으로 본다. 이 문화는 또한 신화의 언어를 죽였다. 신화는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언어, 원형들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다. 신화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 연결의 깊이, 그리고 내면의 길을 가르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신화를 조롱하고 그것을 유치한 통화로 치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웅의 여정, 연인의 헌신, 현자의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소비와 경쟁의 얄팍한 내러티브에 빠져 있다. 이 내러티브는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방향 없이 표류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의 관계는 깨지기 쉽고 우리의 삶은 공허하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서로의 가면, 서로의 왜곡된 이미지를 볼 뿐이다. 우리는 사랑을 거래로 바꾸고 친밀함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홀로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롭고 점점 더 분리된다.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우리의 사회는 균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희망이 있다.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치유의 길은 쉽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왜곡된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언어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시 깨워야 한다. 우리는 연인의 열정, 현자의 통찰, 어머니의 포용, 전사의 용기를 다시 불러내야 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다. 당신은 이 말에 공감하는가?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라. 이 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초대장이다. 당신은 이 비극의 관객이 아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용기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이 여정에 동참하라. 진실의 횃불을 들고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당신은 잃어버린 언어, 신화의 속삭임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길로 들어선다.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우리는 잃어버린 본질, 신성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결, 우리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물음이다. 왜냐하면 치유의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 우리는 표면의 세계에 매달리고 소비 문화와 소셜 미디어의 굴레 속에서漂流한다. 우리의 관계는 깨지기 쉽고 우리의 삶은 공허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치유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내면,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서 시작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느리고 때로는 두렵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를 마주할 때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그림자 작업이다. 그림자란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외면한 내면의 일부, 우리가 부정하고 숨기려는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 억눌린 욕망, 인정받지 못한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의 그림자에는 부드러움에 대한 갈망,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 남성의 그림자에는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 연결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 그림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한다.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왜곡하고 우리의 선택을 흐리게 한다. 그림자 작업은 이 어두운 부분을 빛으로 끌어내는 과정이다. 이는 용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직시하고 우리의 약점을 끌어안아야 한다. 안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는 특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온다.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는 우리가 부드러움을 약점이 아니라 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이 작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먼저 우리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야 한다. 소셜 미디어의 소음, 사회의 기대, 타인의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든다. 너희 질문들에 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할 기회를 얻는다. 그림자 작업의 다음 단계는 통합이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거부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아야 한다. 여성은 자신의 부드러움, 직관, 사랑의 힘을 받아들여야 한다. 남성은 자신의 감정, 연약함, 연결의 욕구를 인정해야 한다. 이 통합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를 분열된 존재에서 조화로운 존재로 바꾼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더 진실하게 만든다. 이 여정의 핵심은 내면의 조화, 즉 신성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두 가지 에너지를 모두 품고 있다. 여성성의 에너지는 사랑, 직관, 포용의 힘이다. 남성성의 에너지는 이성, 목적, 행동의 힘이다. 이 두 에너지는 서로를 보완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 균형을 깨뜨렸다. 여성은 남성성의 가면을 쓰고 남성은 여성성을 억누른다. 이 불균형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왜곡하고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든다. 내면의 조화를 찾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반대 에너지를 탐구해야 한다. 남성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을 깨워야 한다. 이는 감정을 느끼고 타인과 연결하며 직관을 신뢰하는 능력이다. 여성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이다. 이 탐구는 우리의 영혼을 확장시킨다. 그것은 우리를 더 온전하고 더 깊은 존재로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 이 작업은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경쟁과 성공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남성은 강한 남성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여성은 완벽한 여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진다. 하지만 이 이미지들은 거짓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린다. 내면의 조화는 우리가 이 가면을 벗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 용기,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여정은 또한 신화의 언어를 되찾는 과정이다. 신화는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언어, 원형들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다. 신화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 연결의 깊이, 내면의 길을 가르친다. 현대 사회는 신화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는 연인의 열정, 현자의 통찰, 어머니의 포용, 전사의 용기를 다시 불러낼 수 있다. 이 원형들은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깨우면 된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여정이지만 그것은 또한 집단의 치유로 이어진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될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사회는 더 조화로워진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나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동반자, 영혼의 거울로 본다. 이 과정은 우리의 세상을 바꾼다. 그것은 우리를 분리와 외로움에서 사랑과 연결로 이끈다. 당신은 이 말에 공감한가?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라. 이 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초대장이다. 당신은 이 비극의 관객이 아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용기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이 여정에 동참하라. 진실의 횃불을 들고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당신은 잃어버린 빛, 당신의 본질을 되찾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다다랐다. 그러나 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으며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당신의 영혼은 어떤 속삭임을 들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다. 이는 당신의 본질, 당신의 운명, 당신의 빛을 깨우는 마지막 물음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진실을 갈망한다. 당신은 자유를 원한다. 당신은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있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비극을 직시했다. 여성은 신성한 여성성을 잃고 사랑과 직관의 원천에서 멀어졌다. 남성은 신성한 남성성을 잃고 목적과 행동의 불꽃을 꺼뜨렸다. 우리의 관계는 깨지기 쉽고 우리의 삶은 공허하다. 소비 문화와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신화의 언어는 젖었다.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나 위협으로 보며 높은 성벽을 쌓고 홀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그림자는 빛으로 끌어낼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른다.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칼날과 같다. 그것은 우리의 가면을 찢고 우리의 상처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불꽃을 손에 쥐고 세상을 비출 때다. 치유의 길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림자 작업은 우리의 상처를 마주하고 우리의 약점을 끌어안는 과정이다. 우리는 부드러움이 힘임을 않는 과정이다. 우리는 부드러움이 힘임을 사랑이 헌신임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조화는 신성한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남성은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여성은 자신의 이성과 결단력을 깨워야 한다. 이 통합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든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더 진실하게 만든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한국 사회에서 이 여정은 특히 절실하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경쟁과 성공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완벽한 남성과 완벽한 여성의 가면을 쓰고 진짜 자신을 잃는다. 하지만 이 가면은 우리의 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둔다. 우리는 이 가면을 벗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소음에서 벗어나 침묵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 여정은 개인의 치유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의 치유로 이어진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사회는 더 조화로워진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나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동반자, 영혼의 거울로 본다. 이 변화는 우리의 세상을 바꾼다. 그것은 분리와 외로움에서 사랑과 연결로 우리를 이끈다. 그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은 이 비극의 관객이 아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당신은 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힘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다. 그러니 잠시 멈춰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의 진짜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의 나침반이다. 그것들은 당신을 진실로 이끌 것이다. 이제 마지막 도전이 남아있다.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거짓에 굴복할 때마다 죽어가고 있는가? 당신은 사회의 기대, 타인의 판단, 또는 외로움의 두려움에 얼마나 자주 굴복했는가? 당신은 얼마나 자주 진짜 자신을 배신하고 얄팍한 안정의 환상에 안주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 답이 있다. 그 답을 적어라. 그것을 깊이 새겨라.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지도, 당신을 본질로 되돌리는 길잡이다. 당신이 이 여정에 동참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곳은 진실을 갈망하는 이들, 거짓의 가면을 거부하는 이들의 공간이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건넌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는다. 우리는 함께 어둠을 마주하고 빛을 찾아낸다. 그러니 이 순간 당신의 의지를 보여라. 이 글에 마음을 담아 응답하라. 그리고 이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진실의 횃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 우리의 공간에 동참하라. 당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다. 하지만 이 작별은 끝이 아니다. 아니다. 이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영혼이 말할 공간이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실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니다. 그것은 세상을 비출 불꽃이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라. 당신의 영혼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또는 빛 속에서. 하지만 그때까지 당신의 내면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찾아라. 그것은 당신의 본질, 당신의 진실, 당신의 빛이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춰라. 그리고 세상은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